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에는 반드시 핵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때로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미묘한 단어 선택과 태도, 그리고 진심 어린 경청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곤 합니다. 흔히 데일 카네기가 진실한 관심으로 상대에게 다가서는 사람이 진정한 대화의 주인이 된다고 말했는데, 그의 명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화 기술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전부터 여러 철학자나 지도자들은 대화를 통해 마음을 얻는 기술이야말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대화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진실에 이르도록 이끌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상대가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이끌면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방법은 단지 말 잘하는 기술을 넘어 사람의 본심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신비로운 도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마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힘은 실로 어마어마하며, 오늘은 그 힘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요소들과 적용 방법, 그리고 관련된 여러 일화와 명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자신만의 대화법을 점검해 보시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를 결합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화 기술을 습득하면 업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장의 기회를 넓혀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온전히 이해받고 싶어 하고 동시에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인간 본연의 마음을 파악하는 사람이야말로 대화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갖추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한마디, 사려 깊은 태도, 그리고 진심이 담긴 표현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분위기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훌륭한 열쇠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역사적인 대통령 중 한 명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비결로 경청과 겸손, 그리고 솔직함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확히 되짚는 과정을 통하여 상대가 스스로를 신뢰받는 존재라 느끼게 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고 한 차원 높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내는 과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결코 미국 정치 무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일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게 솔직한 질문과 진심 어린 대답을 주고받으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소통이 일어납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대화에서도 프로젝트 진행 중 생긴 문제에 관해 따지듯 말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해보고 그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는 당신을 대등한 파트너로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대화 상대 역시 이 사람이라면 나의 의견과 감정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한마디를 건넸을 때 상대방은 그 말의 진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대화가 훨씬 부드럽고 생산적으로 흘러갑니다. 특히나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대화의 순간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길 원하며, 그것이 기업 문화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든 똑같이 적용되는 인간의 근본 욕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듯 대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인트로로 요약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회의를 시작하기 전, 혹은 친목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상대방의 최근 상황이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해두고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그것에 대해 질문을 건네면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데일 카네기는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말할 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활짝 연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주 간단한 명언이지만 바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령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하다가 그의 취미인 등산이나 영화 감상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주면 상대방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에게 훨씬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관심은 억지로 꾸며내기보다는 진심이어야 하며 상대방도 결국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한 일화로 한 심리학자가 참여한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몇 사람에게만 그들의 근황이나 취미를 묻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 결과 그 심리학자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모두 모임 후에 나를 정말로 이해해주고 더욱 친해지고 싶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작은 한마디의 관심이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람이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시고 그 주제를 통해 소통의 물꼬를 트시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 중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는 경청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청이란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고 이를 되짚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을 때, 회사에서 갑자기 프로젝트가 많아졌나 보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되물어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고충을 정말 이해하려고 하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더욱 열게 됩니다. 반면,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정도로만 반응하고 넘어간다면 겉으로는 반응하는 듯 보여도 사실상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되짚으며 의견을 물어볼 때 대화의 흐름은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고 상대방은 편안함을 느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청 과정에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결정적인 신뢰 기반을 쌓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는 업무 효율 상승, 팀워크 강화, 인간관계 개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상 전문가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려 할 때 먼저 상대의 말을 충분히 경청한 다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거쳐 오해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회사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겪는 많은 갈등들도 경청과 확인 과정을 통해서라면 훨씬 간단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대화의 분위기를 한층 살려줍니다. 여기서 칭찬은 상대방을 마냥 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나 진심으로 존중받을 만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보다는 그 복잡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팀원들을 조율하신 방식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도 덕분에 업무 진행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직접 기울인 노력이나 장점을 짚어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제대로 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대화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팀 단위의 협업 과정에서 개인별로 구체적인 칭찬이 주어지면 그 칭찬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팀원들까지도 우리 팀에서는 각각의 노력을 제대로 알아주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사기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칭찬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할 때에는 상대방의 업적이나 태도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언급함으로써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인 우호감 이상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며 더욱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을 통해 대화를 확장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주 사용했다는 삼파술, 메이오틱스처럼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상대가 스스로 생각을 펼쳐 보이도록 돕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고 표현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단순히 경청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말로 풀어내면서 스스로 몰랐던 문제의 핵심이나 숨겨진 감정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때 상대방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리스크나 개선 사항을 질문 과정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은 더욱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구체적인 질문은 차분하고 질 높은 대화를 지속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서로가 질문을 주고받으며 본질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대화는 단순히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 서로의 지혜와 통찰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됩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조직의 발전,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학자와 사상가들은 대화를 질문의 연속이라고 표현하며 질문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가 곧 열린 사고와 혁신의 발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화에서 표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담아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바른 문장을 구사하는 수준을 넘어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이 우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등의 형식적 대답만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은 대화가 깊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으며 정서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궁금해하는 모습을 솔직히 표현하면 그 태도 자체가 곧 이 사람은 나와의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신호가 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자신이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 그렇게 힘드셨다니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점이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진정성 있게 반응한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자신을 더욱 솔직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진심을 담아 주고받는 대화의 여운은 짧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견고하게 이어줍니다. 실제로 여러 상담 현장과 대인관계 코칭 프로그램에서도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이라는 공감 훈련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청과 공감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말 한마디에도 숨겨진 따뜻함과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 여러분께서 지금 나는 진심으로 이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가, 혹은 단지 예의로서만 대화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5가지 전략을 활용하면 대화가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상호 간의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협력과 성장의 기회를 대폭 늘려줍니다.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한마디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과 훨씬 가까워졌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예컨대 오래된 친구와 언쟁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더 자세히 알고 싶어라는 한마디가 때론 수많은 말다툼보다 더 큰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화의 힘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요소이며 인생의 순간순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기서 간단한 과제를 드리자면 혹시 최근에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 갈등이나 거리감이 느껴졌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작은 안부 메시지를 전해보되 진정으로 상황을 궁금해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짧은 문장을 덧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바쁘신 중에 어떠한 점이 가장 힘드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처럼 말입니다. 이런 작은 시도 하나가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회복하는데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에게 그동안 함께하면서 기억에 남는 감사한 순간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떠올리며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금 회상할 것이고
그 분위기가 대화 전체를 따뜻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대화 습관과 인간관계의 전반적 분위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 경청을 통해 상대의 말을 깊이 이해하는 것, 적절한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분위기를 살리는 것, 질문을 통해 상호 간의 사고를 넓히는 것,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담아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훨씬 부드럽게 풀리고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나 역시 그 사람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의 순간이 자주 찾아오면 우리는 삶 전반에서 더욱 풍요로움을 느끼고 여러 갈등 속에서도 성숙한 태도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꾸준히 채널을 구독하여 이러한 대화 노하우와 명언,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 점차 일상의 소통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줄어드는 장점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스스로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부담을 덜어내고 오히려 대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들 말합니다. 대화는 결코 어려운 예술이 아니라 누구나 익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며 또한 그 안에 인간적인 온정과 따뜻함을 심어줄 수 있는 마법 같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하고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해 가면서 더욱 성숙한 소통 능력을 구축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